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최근 한 달 사이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신용 위험도가 가파르게 높아졌습니다. 반면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의 CDS 프리미엄은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 투자에 대한 모든 규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정기 점검해 나가는 재검토형 규제 일몰제를 전면 도입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부처가 검토를 마친 후 8월 중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4일 부동산 대책 효과가 하반기에는 본격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회복 속도가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4, 5월 주택 가격과 거래량 지표가 크게는 두 자릿수로 개선돼 4일 대책이 시장 심리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공정위가 전화 권유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연말까지 수신 거부이사 등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소비자가 등록 시스템에 가입 후 수신 거부이사를 등록하면 판매업체는 수신 거부자를 상대로 전화 권유 판매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오늘은 6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좀 날씨가 좀 흐립니다. 오늘 밤부터 좀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우리 증시도 좀 맑은 듯 하다가도 흐린 듯 하기도 하고 양시장이 좀 그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금 현재 시황이 어떠한지 먼저 지수대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지금 흐린 날씨죠. 좀 비가 올 것 같습니다. 12.46포인트가 빠져서 0.64%입니다. 지금 1920선까지 밀려나 있는데 그나마 장 중반에 꽤나 많이 밀렸던 것을 상당 부분 좀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밀린 것은 아무래도 연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의 매도 물량입니다.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4천억 원이 넘었는데요. 요 근래까지는 뭐 팔아봤자 뭐 한 1,000억 원대 중반? 적게는 뭐 한 700억 원, 600억대, 한 그 정도 팔더니, 요즘 연일 2천억, 3천억, 4천억대 굉장히 많은 물량을 쏟아내고 있네요. 반면 코스닥은 오늘 강보합세입니다. 547.25포인트로 제자리를 잘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네, 수급적인 측면은 하지만 그다지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는 코스닥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286억 원을 팔고요. 원달러 환율은 6원이 올랐습니다. 1133.3원입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밝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좀 떠나는 추세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끔 하는 그런 수급적인 측면이 조금은 우려스럽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이런 상황에서 일부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유선웅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당분간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은 유지할 전망이라고요. BOJ 회의 결과 발표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답니다. 내일은 1등주 삼성전자 하락,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주목하자고요. 내일 MSCI 편입 관련해서 변수를 주목해야 하고 관망 전략 속에 적정 현금은 좀 보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테마톡톡, 태국 물관리 우선 협상자 선정에 따른 수처리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다고요.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대형 건설사,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인건설, 삼한 기업 등등 이런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매매를 해야겠다라는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네오이즈 게임즈 다시금 재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그간 주가 흐름이 그다지 긍정적이지만 않았는데요. 네, 다음은 추세 매매의 달인 이경일 팀장과 함께 코스피 영향력이 큰 삼성전자 주가 흐름 당연히 주목해야겠죠. 갤럭시 S4 관련주 하락세를 회복하고 반등하는 종목들에 관심을 두자고 합니다. 네, 먼저 오늘 장 자세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LIG 투자증권의 투자전략팀 유선웅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지수 급락의 원인이 됐던 미국 양적 완화 축소 관련 논란 이슈가 좀 잠잠합니다. 자, 이슈가 좀 이대로 마무리했다고 봐도 될런지, 꾸준히 이런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도 될런지 궁금합니다. 예, 그 지수 6월 들어서 지수 급락한 배경에 양적 완화 축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 들어서는 이런 이슈가 좀 진정되는 분위기가 있고 이슈로서도 좀 파급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가장 먼저 미국의 월초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끝났다는 데 있습니다. 일단 시장 참가자들이 매월 월초가 되면은 미국에서 발표되는 지표 중에 ISM 제조업 지표랑 고용 지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먼저 ISM-지표는 미국 경제의 제조업 심리를 알 수 있는 지표인데요. 달이 지나고 나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다는 적시성 측면에서 중요도를 인정받고 있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고용지표의 경우에는 미국 경제가 70%가 소비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런 민간 소비는 가계 소득과 실업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서 경제 활성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번 달에 보면은 그러니까 5월 지표죠. 5월 지표를 보면은 제조업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고 6개월 만에 처음으로 50을 하회했고요. 실업률도 상승하면서 아직 경기 회복이 미미하다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양적 완화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의견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용 지표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이견이 있는데요. 그 주식시장 참가자들은 실업률이 상승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 지표를 부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이제 비농업 고용자 수가 증가한 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실업률을 계산할 때 경제활동 인구를 대상으로 실업자 비율을 구하는데요. 구직을 단념했다가 다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증가한 것으로 착시적인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정리해서 말하면은 일단은 다음 주 화요일에서 수요일에 FOMC 회의가 있는데 이 FOMC 회의를 통해서 저희 양적 완화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 모멘텀이 점차 힘을 잃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양적 완화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다음 주 말씀드렸듯이 화요일 수요일에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셔서 좀 안심이다 싶고요. 자, 오늘 일본의 BOJ 회의 열렸습니다. 자산 매입 규모 유지, 그리고 기준금리 동결 결정 등을 내렸습니다. 향후 엔화의 향방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어떤 전망을 하십니까? 예, 일본 시장을 보면 최근 그 변동성이 매우 큰 폭으로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니케이 225 지수가 15% 급락을 했고 고점 대비해서요. 엔달러 환율은 103엔에서 98엔까지 하락했습니다. 또 금리도 급등하면서 국가 이자 부담이 증가했고 이 금리 급등은 좀 논란을 낳고 있는데 저금리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할 것이라는 경제정책 방향이랑 반대로 가고 있어 좀 우려를 낳고 있죠. 그리고 지난 5일에 발표한 아베의 성장 전략도 실망감을 주면서 지금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일단 오늘 BOJ 금융정책회의가 있었는데 회의 전에는 어떤 이런 시장의 불안을 진화하려는 대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11시 50분경에 발표를 했는데 결과를 보면은 기존 자산 매입 프로그램 유지하고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장 반응을 보면은 주가는 오후장에서 하락 출발을 했고요. 외환 시장도 발표 직후에 0.6% 하락하면서 실망감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이유는 시장 참가자들이 자본시장의 높은 변동성, 특히 금리 부분에 있어서 그 급등을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런 국제시장 안정화 대책이 오늘 정책회의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에서 보자면은 엔달러 환율 방향은 약보합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일본 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로 특히 미국 달러가 움직임과 같이 봐야 하는데 미국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QE 축소가 당분간 지속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를 간다 하면은 상대적으로 엔화는 강세로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죄송합니다. QE 축소 논란으로 엔달러 환율 이제 상승분이 상당 부분 조정을 받았고요. 또 이제 아베노믹스의 실패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엔달러 환율은 추가 하락할 룸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일본 증시 측면에서 보자면은 아베노믹스 실패 우려가 해소되기까지는 아직은 좀 더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엔화 약세로 조금 더 갈 수 있고 증시도 조정을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뉴스들은 국내 증시에는 나쁘지 않은 뉴스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던 글로벌 투자자금 흐름이 제한받고 상대적으로 일본 제외한 익스재팬 아시아 시장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끝으로 내일장에 대한 전망과 전략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지수가 지금 1900에서 2000선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2000선에 가까워지면서 숏을 치고 1900선에 가까워지면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죠. 최근 외국인의 행태에서도 이게 잘 드러나 있는데요. 2000선 가까워지니까는 선물 파생 상품 쪽에서 그러니까 선물 매도하고 콜옵션 매도한 다음에 셔물로 이렇게 때리면서 방향성을 먹고 있는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1900 초반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는 박스권 하단의 저점 확인을 하는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분할 매수하면서 진입 시점 가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근데 이번 주가 금통위 주간이라서 목요일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있고요. 또 이번 달은 1년에 4번 있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습니다. 먼저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에도 지난번에 정책 공조 차원에서 금리 인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은 금리 인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선물 옵션 관련해서는 지금 평균 베이시스가 마이너스권까지 떨어졌음에도 프로그램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물에서 9월물로 롤오버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파생 상품 관련 매물이 크게 시장을 흔들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LIG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유선웅 연구원과 함께한 내일장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내일 갈 수 있는 종목을 미리 파악하고 그에 대응하는 코너입니다. 내일은 1등주 SK증권 명동 PIB센터의 김민수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도 역시 다양한 경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예, 일단 무엇보다 이제 글로벌 시장도 변동성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국면이고요. 일단 단기적인 충격을 좀 받았다가 안정권이 좀 들어가는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국내 시장은 전혀 그를 또 반영하지 못하는 소외된 모습들이 나온다는 게 조금 좀 아쉬운 흐름들입니다. 일단 무엇보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대로 이 삼성전자로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은 아무래도 일단 추가적인 변화들, 그러니까 즉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기대치가 어떤 우려감이 좀 큰 모습들로 다가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무엇보다 지금 JP 모건의 보고서로 인해서 주가가 낙폭이 좀 확대되는 흐름으로는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전자의 2, 4분기 특히 상반기까지는 수익과 실적들이 괜찮다. 그리고 양호하다는 관점적으로 당장은 괜찮은데 그 이후의 국면들 그러니까 즉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영업이익으로 50% 이상이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 삼성전자의 전체 실적 쪽에서 스마트폰이 50% 이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 갤럭시 S4가 2, 4분기까지 해서 어느 정도 실적 흐름들이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오히려 어떤 실적을 끌만한 모멘텀이 없지 않느냐 어떤 그런 관점들이 좀 더 시장에서 우려감이 큰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 이제 또 이제 중저가 쪽 그러니까 즉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아니라 중저가 관련 쪽의 흐름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중국 쪽에서 출하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경쟁이 많이 흔들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뭐 갤럭시 노트 3를 조기 출시해서 어느 정도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려감은 일단 지금 당장의 실적이 가장 하이가 아니냐 어떤 그런 관점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주가가 흔들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그 이면에는 지난주 외국인들 쪽에서 어떤 그 포지션 흐름들이 단기적으로 비차익 매도세 강화, 선물 매도 강화. 그래서 이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 시장의 하락 요인들을 충분히 만든 다음, 그 다음에 삼성전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최상위 종목이죠. 그 종목을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유리한 포지션으로 가져가는 흐름들, 어떤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연결되면서 시장에 같이 연결되는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에 따라서 일단 지금 이제 외국인들 쪽에서 하락 포지션에 대한 흐름들이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삼성전자 쪽으로도 매물 흐름들 그리고 어떤 그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시장 흐름들도 탄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국면들 쪽으로 일단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반발력이나 어떤 수급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지 여부를 조금 더 체크하고 대응하는 게 지금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어떤 그런 관점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내일 MSCI 편입 관련돼서 중요한 변화가 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물론 국내 한국이 그 MSCI에 편입되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면서 특히 어떤 포지션으로 봤을 때 개도국 위치가 아니라 선진국 쪽에서 해당되게 되면은 어떤 그 비중이 외국인들 비중이 커질 수 있는 관점들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럴 기대감은 조금 사라지고 있고요. 오히려 좀 더 상대적인 관점, 특히 중국 쪽에서 어떤 그 예비 편입 지수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편입이 됐을 때 오히려 어떤 그 중국 쪽으로 외국인들 쪽에서 자금 여력들이 확대가 되고, 그러면 같은 아시아권 쪽에서 국내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래서 최대 3조 원 가까이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 쪽도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흐름들 같은 경우도 오늘과 이제 내일 오전까지 나타나는 흐름들을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또 외국인들 쪽에서 나오는 어떤 물량 부담들을 또 이기기는 좀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관점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과 어떤 그런 이벤트들, 특히 그날 또 금토일 결정도 있는데, 금토일 결정은 뭐 그렇게 크게 의미는 두기 좀 힘들다고 한다면은 어떤 그런 관점 쪽에서 시장의 수급들은 여전히 시장의 탄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지금은 관망에 대한 전략을 조금 더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 적정 현금을 보유하면서 시장을 체크하는 전략적으로 일단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급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면들을 좀 고려할 때 현금을 어느 정도 좀 보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까지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즘 들어서 이런 어려운 장세에서 1등 종목들 과연 어디서 나오게 될까요? 예, 일단 무엇보다 시장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 틈새적인 종목들 쪽에서 조금 더 분위기가 갖춰지는 것 같고요. 그중에 이제 통신주 쪽에서 흐름들을 좀 더 살펴보고 싶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SK텔레콤, 그 LGU 플러스 그리고 KT 어떤 이런 종목들 쪽에서는 일단 상대적으로 그렇게 낙폭은 커지지 않고 오히려 좀 반발매가 계속 이어지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무엇보다 실적 호조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통신주는 경기 방어주의 성격이 아니라 어떤 실적이 양호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흐름들, 특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금 자회사를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 연결 이익 쪽에서 보게 되면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상향되는 모습들이 SK텔레콤은 긍정적이다라는 관점들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일단 그 하이닉스의 움직임과 함께 그래도 서서히 같이 받아가는 관점이다라고 한다면 SK텔레콤 흐름들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LGU 플러스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자본금 대비해서는 오히려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들 좀 더 확보가 되는 흐름들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했던 제약주인데요. 제약주 같은 경우 일단 단기 차익 매물 때문에 어떤 그 시장에서 좀 소외됐었고,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관점들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도 시장에서 가장 대장주의 성격으로 움직였었던 한미약품 같은 경우 일단 단기 바닥 확인하고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서 대응을 해봐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건설주입니다. 일단 하반기에 건설 경기에 대한 개선이 가능성이 좀 더 보여지는 흐름들이고, 거기다가 이제 그 최근에 어제부터 나왔던 얘기들, 태국 그 쪽에서 물 관리 쪽, 수질 관련된 쪽에서 수주를 하면서 어떤 호재 관점 쪽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또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건설주 쪽에서 가장 펀더멘털이 양호한 대림산업 같은 경우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통신, 제약, 건설주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1등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은 어디입니까? 예, 일단 나이스란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일단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신용평가 사업부터 신용카드 관련된 업무들, 그리고 서비스 조사와 마케팅 이런 쪽에서 전반적인 그 관련 업무를 하면서 10개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어떤 그 일련화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신용평가 관련된 자회사를 통해서 개인과 기업의 신용정보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제 또 카드사와 관련된 어떤 매출이 집계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 트렌드와 상권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시너지 효과가 커질 수 있는 흐름들 계속 양호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보통 자회사를 갖고 있을 때 자회사가 어떤 흩어진 모습이
모습이 아니라 어떤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모습들 쪽으로 실적에 맞춰가는, 그래서 성장성을 좀 더 보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좋은 흐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어떤 그 액면 분할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유동성 측면에서는 강화가 될 수 있다는 관점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사분기 실적 양호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 순이익이 자회사 순이익까지 다 합쳐서 한 600억대 정도까지 예상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시가총액 3,700억대는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수준이 아닌 저평가가 좀 뚜렷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일단 지금 현재 목표가로 지금 이제 9,900원대, 최근에 10,000원대 부분을 조금씩 넘나들긴 했었는데 이제 재상장하고 주가 흐름들, 단기 매물 흐름들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추가적인 흐름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11,500원대 정도, 그리고 선절가는 9,450원대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용평가 또 신용카드 업무 관련하고 있는 나이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그 신용카드 결제 건수나 액수가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만큼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굉장히 좀 전망이 밝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SK증권 명동 PIB센터 김민수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테마톡톡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반가운 뉴스가 있었죠. 한국수자원공사가 태국 정부에서 발주한 물 관리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이 수처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워낙 이제 태국이란 나라 자체가 일본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그런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터세도 셌고, 또 최근 들어 이제 지금 현직 총리의 오빠죠. 전 총리가 이제 망명생활하면서 중국에서 워낙 많은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막판 도전이 굉장히 거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동안 이제 바닥권을 기고 있던 건설 업황이 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좀 상승 모멘텀을 잡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이 큰데요. 자, 오늘은 샘플러스의 정대희 멘토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열심히 멘토 정대입니다. 네, 이 수처리 관련주에 대해서 먼저 구체적인 상승 배경부터 설명 들어볼까요? 예, 일단 상승 배경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수자원공사와 국내 건설사, 즉 건설사 컨소시엄이 태국에서 약 6조 2천억 규모의 그 통합 물관리 사업 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그동안에 이제 담합과 부실 시공 의혹 등으로 국내에서 이렇게 외면당했던 그 4대강 사업 기술력이 이제 해외에서 빛을 발하는 모습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주가 확정 그 사업자로 선정 우선 협상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서 올해 그 해외 건설 수주 목표액인 약 700억 달러의 달성에도 청신호가 또 됐고요. 그리고 그러한 소식에 의해서 일제히 건설주, 그리고 이런 건설주들이 최근에 부동산 정책과 함께 맞물려서 또한 수처리 테마주와 함께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수주는 태국의 그 물 프로젝트 9개 중에서 2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상승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류장이나 방류제 등등을 건설을 하는 전체 사업 규모에서 한 54%, 5%한 그 정도 금액에 해당하는 그런 공사분에 대해서 수주를 했습니다. 수익성도 상당히 높은 분야라고 하던데요.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향후 전망과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일단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소시엄 참여 대형 건설사 위주의 좀 매매가 필요하겠다. 기존의 이런 일 말고도 기존의 수처리 테마주들
그런 종목들은 좀 급등의 패턴이 많고요. 또 재무가 안 좋은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좀 제외하시고 이따가 또 그 관심 종목창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종목들은 제외하시고 이번에 컨소시엄에 참여한 그 건설사 위주로 좀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건설사 같은 경우는 시공이거든요. 그럼 계획한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쪽을 좀 보시고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전 세계 그 물사업 시장이 올해 약 400조 정도의 규모에 이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대규모 물관리 사업 수주가 대부분의 수주가 좀 유력할 거다. 이번이 그것도 처음이었기 때문에요. 이번 최종 낙찰까지 선정이 된다면 그동안에 이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쌓은 기술력과 노하우가 충분히 활용되면서 해외 물관리 사업 수주에도 비교적 좀 우위에 설 거다라는 판단이 되고요. 또한 우리나라 컨소시엄이 그 태국의 물관리 사업에 최종 수주가 되면 국내 그 침체돼 있던 그 해외 침체에 빠져 있는 건설 업종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건설 사업 수주에도 큰 힘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올해 그 해외 건설 수주 목표액이 700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제 최근에 해외 건설협회에 따르면요, 한국 업체들이 올 들어 한 6월 현재까지 해외 건설 시장에서 약 221억 596만 달러 정도 규모의 사업을 수주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주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같은 기간 약 136억 달러에 비해서 63% 증가한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올 하반기까지 간다면 약 700억 달러는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 이 700억 달러는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해외 수주 그 매출액으로 가장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그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의 그 원전 수주에 이어서 두 번째가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컨소시엄이 되면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건설업종도 같이 봐주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기존의 테마업 그 수처리 테마보다는 이런 업종들로 그래서 실적이 동반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좀 보시면 중장기적으로 좀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수천리 관련주들 가운데 이제 아무래도 뭐 진출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좀 투자를 해봄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기업이 가장 좋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그 시공업체 중에서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뭐 GS건설, 삼한기업이 이렇게 있고요. 시공업체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주가에 잘 움직이는 한국종합기술과 도화 엔지니어링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요, 뭐 금액적인 부분이나 최근에 그 투신권 펀드 환매에 따른 환매수가 들어온 종목 중에서 대우건설을 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되지 않는 가격과 현재 지금 최근에 그 펀드 환매에 따른 환매수, 즉 투신권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대우건설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차트를 보시면 일단 매수가는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것과 똑같이 현재도 지금 충분히 유효하고요. 손절가는 제가 미리 좀 잡아놨습니다. 가장 최근의 저점인 7,350원 정도가 손절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8,500원 정도, 8,5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잡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차트에서 보시면 거래량도 괜찮고요. 지금 워낙 지금 주가가 좀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보시면 추세도 이렇게 고점을 낮아오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약간의 바닥권을 좀 다져주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쌍바닥의 모습도 나오고 있고 충분히 반등이 나오면 8,500원까지 가능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수처리 관련주 관련해서 진출하는 기업들 가운데 대우건설에 대해서 추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태희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수익률 면에서 꽤나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좀 개선됐는지 지난 수익률 체크하겠습니다. 네, 시장 전체에 가면 무너져 내리는 데는 사실 개별 종목으로서 이게 버텨낼 힘이 없는 거죠. 장사가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를 메워주시는 전문가분들께서 상당히 선전들을 하고 계십니다. 전진우 팀장의 SL이 8.7% 수익을 내면서 오늘의 위너고요. 대한약품 추천받은 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바로 그냥 1.4%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반면 세 종목은 아직까지는 손실권이고요. 이수페타시스는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진우 팀장의 SL이 오늘의 위너입니다.
네, JB스탁의 이정복 대표 매주 화요일 뵙고 있는데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오지 게임즈 수익률이 현재 마이너스 6.6% 손실입니다. 좀처럼 이제 네네. 반등의 기회를 좀 잡지 못하고 있고 게임 쪽이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또 힘을 좀 제대로 그 전만큼은 못 쓰고 있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자, 어떤 네네.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까? 네, 이제 여타 게임주들은 그래도 반등을 좀 하고 내려오는 좀 기술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오지 게임즈는 아직까지 강한 반등은 나오지 않고 있는 점에서 아마 최근에 작년부터 네오지 게임즈는 여타 게임주하고는 좀 같은 흐름을 보여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갖고 이제 목표가를 3만 원 정도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뭐 위메이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시총이 뭐 1조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이 뭐 100억도 안 나오는 1년에. 근데 그 성장 프리미엄을 좀 줘서 그런지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데 네오에지 게임즈는 어쨌든 분기별로 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주고 있고 연간 1000억 이상의 12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내주는 기업이고 사실 크로스파이어하고 피파 온라인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주가에 많이 선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크로스파이어가 이제 하반기 좀 기대가 되면서 피망을 좀 기반으로 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제 그 비용 감소, 판교 쪽으로 사옥을 이전하면서 이제 비용 감소, 그 조직 개편에 따른 이제 새로운 변화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청풍명월이라는 낚시 게임은 좀 하반기 쪽부터 북미 시장에 본격적으로 좀 진출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여타 모바일 게임주에 대비했을 때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하반기부터 신규 모바일 게임만 10여 종을 출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연말 전부터 이제 네오이지 인터넷과 합병을 다시 재추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가 지금 고점 7만 5천원에서 한 5분의 1 정도 이제 하락을 한 구간에서는 반드시 강한 상승이 나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년 정도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에 다시 한번 편입을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 흐름을 한번 본다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코스피든 코스닥에서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얼마 전에 19,000원에서 그 외국인들 골드만삭스하고 모건 스탠리가 좀 집중을 매수를 해줬었는데 지금 또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은 외국인이 주도하는 종목은 아니고요. 그리고 기관이 최근에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가 매수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뭐 종가 매수 유효해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로는 단기적으로 2만 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로는 중장기적으로는 3만 원 선 정도까지 보고 있지만 일단 1차 목표가 2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오지 게임즈를 새로이 좀 추천을 하셨습니다. 목표가 2만 원, 그리고 손절가 16,000원을 제안을 하셨고요. 그러면 2차적으로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보자면 3만 원 정도 선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중장기적인 선을 잡아주셨습니다. 자, JB스탁의 이정복 대표와 함께 네오지 게임즈 AS 그리고 재추천 사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증시를 둘러싼 여건들이 그다지 좀 우호적이지 않으면서 시장의 추세를 쫓아가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좀 힘든 시점이 바로 6월 들어서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추세를 잘 쫓는 게 중요하겠죠. 자, 추세 매매 달인 노즈스타클럽의 이경일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현 시장에 대한 상황 정리와 전략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선 코스피를 먼저 말씀을 해드릴 텐데요. 코스피 상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1조 7천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피가 2010포인트를 찍고 나서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고요. 기간이 그 2010포인트부터 이제 팔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기간의 차익 매물이 2010포인트 이제 박스권 상단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왔다 그러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하락을 부추기고 이제 상승 추세를 완전히 꺾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상승 추세를 완전히 꺾으면서 공포심까지도 심어졌습니다. 이 공포심은 이제 심어줬는데 그렇게 우리가 공포심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차트를 보고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금일 코스피 지수가 1920포인트를 하락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 오늘 1920포인트를 지지를 시켜놓고 내일 이제 어느 정도 상승 반전이 나온다면 추세적으로 이제 다시 상승 추세를 시키는 거지만 20포인트를 오늘 지지를 못하고 그 내일도 하락을 한다면 지금까지 하락했던 부분만큼 1910포인트에서 지금까지 하락했던 약 90포인트만큼 추가적으로 또 하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겠고요. 하지만 제가 왜 코스피가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데 공포심을 느낄 필요가 없냐? 그 이유는 삼성전자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락을 했고요. 오늘도 2%대 하락을, 저점은 3%를 넘게 하락을 했다가 지금 반등을 줘서 2%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외국인이 상거래일 동안 1조 7천억을 이제 매도를 하는 동안 코스피에 대한 지수는 어느 정도 이제 다른 종목들은 그러한 하락 추세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지금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있냐? 오늘도 지금 4천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2천억 원 넘게 약 50% 넘게 매도세를 보이고 있어서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가 아니다. 그리고 금일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외국의 물량이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평상시에 물량이 나왔던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이 팔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수 하락 대비해서 그렇게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 분봉으로 보게 되면 12시와 1시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밑꼬리 달고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내일 예상치는 이제 어느 정도 소폭 상승 보합권으로 이제 상승 마감할 예상이 돼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밑꼬리를 크게 달면 크게 달수록 추가적인 상승 폭은 더 크다라고 얘기해 드리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도 역시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이제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최근에 큰 폭으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전거래까지는 막 6거래일째 하락을 하다가 어제 2% 반등을 보여주고 오늘 만약 상승장으로 끝난다 그러면 내일 갭 상승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V자 반등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장까지도 만들어 놨다. 기초를 다졌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 이유는 지금 121선 이 부분을 지지를 하고 이 부분 밑꼬리를 달고 지지를 한 다음에 그 전일장 갭 상승을 시작하고 장대 양봉을 이제 만들어내면서 전형적인 상승 추세 차트로 이제 바꿔놨다라고 예상을 하고요. 만약 근데 이 코스닥이 550포인트를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을 할 때 130포인트까지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 박스권 등락이 보인다. 150포인트까지 이제 박스권 등락이 이제 보일 전망이다. 당분간은 150포인트를 돌파를 못할 경우에는. 그래서 내일 이번 주 안까지
코스닥이 150포인트를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더 보시고 150%를 돌파를 한다 그러면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코스닥을 조금 더 이제 낙폭 과대주 아니면 앞으로 갈 종목들 그 이유는 이제 코스닥 여기 보시게 되면 150포인트 이 부분을 뚫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3년이 걸렸는데 바로 반등이 뚫고 나서 바로 이제 하락을 했다는 이유는 다시 이제 추가적인 150포인트를 돌파를 못하면 추가적인 하락도 보인다라고 예상을 해두고요. 돌파를 할 경우 주가 이제 종목에 편입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아무래도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이 삼성전자일 텐데, 이제 140만 원대에도 붕괴되면서 아무래도 좀 우려감이 큽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하락 행진을 마무리하고 다시금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까요? 예, 삼성전자 지금 차트를 보고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삼성전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부분이 137만 1,000원, 이 부분 저점을 깨지 않고 밑꼬리를 만들고 지금 밑꼬리를 만들고 이제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오늘 3% 이상 이제 하락을 했는데 밑꼬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밑꼬리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장 막판에 밑꼬리를 만드냐 아니면 이제 장 중반부터 밑꼬리를 만드냐라고 그걸 보셔야 되는데요. 뭐 지금 보실 때 이제 코스피 차트랑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차트랑 똑같이 움직이고 있고 지금 12시에서 1시부터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밑꼬리를 만들고 이제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박스권 하단 부근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이 박스권 하단 부근이어서 지금부터 이제 어느 정도 삼성전자를 꾸준히 이제 관심 종목에 두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조금씩 매수를 해 가면서 내일까지 어느 정도 주가가 내일은 크게 상승을 안 할 겁니다. 만약에 상승을 한다 그러면 상승 차트를 보인다 그러면 내일은 이제 크게 하락을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할 거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매수 기회가 있지만 내일 이후부터 이제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또 다른 이제 주가 하락, 갤럭시 S4에 대한 하락 때문에 지금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이제 노트 3가 나온다는 출시 예정으로 이제 앞당기면서 노트 3에 대한 그런 이슈, 갤럭시 S4보다 노트 3에 대한 이슈가 더 클 전망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내일까지는 어느 정도 매수 기회가 있지만 그 이후에는 매수 기회가 없을 전망이다. 이렇게 박스권 저점에서 매수 기회는 잘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추세 매매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주목해야 될런지 그와 관련해서 좀 듣겠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지수가 외국인 매도세로 인해서 삼성전자 매도세로 인해서 낙폭이 좀 더 크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이제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IT 부품주, 가대 낙폭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셔야 됩니다. 특히 갤럭시 S3가 이제 S4가 이제 어느 정도 이슈가 이제 잦아들고 또 이제 태블릿 PC, 스마트폰보다 이제 태블릿 PC에 대해 그 성장성이 더 높기 때문에 IT 가대 납폭주 중에서도 태블릿 PC, 그 LED, LCD를 이제 납품하는 업체, 그런 업체 쪽으로 이제 좀 더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통신주를 또 한번 보셔야 됩니다.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통신주가 이제 하락을 하다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그 이유는 하락했던 이유는 가입비 면제하면 이제 통신사들의 이제 어느 정도 실적들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통신사들의 업종들이 하락을 했지만 지금 통신사 업종보다 이제 보조금 제재로 인해서 마케팅 비용이 절감된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마케팅 비용을 2조에서 3조를 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줄어들어서 이제 1억 정도에서 2억 정도, 1조에서 2조 정도를 이제 사용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통신주도 한번 다시 볼 만한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추세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타이어, 코스피 대형주 중에 한국타이어가 최근에 시장에 상관없이 강하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태블릿 PC에 이제 관련주에서 이제 삼진 L&D, 디스플레이텍, LMS, GD, UID 그 등이 이제 괜찮은 종목들에 있고요. 그리고 통신주는 LG U+가 추세가 가장 강하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타이어, 삼진 L&D, LG U+. 자, 그렇다면 현 시장에서 투자해 봄직한 관심 종목은요? 오늘 이제 들고 온 종목은 제가 최근에 이제
두 번 이제 방송을 하면서 나왔던 종목이 많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파라다이스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자, 어떤 내용들 때문에 좋다고 보십니까? 요즘 워낙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크긴 합니다. 예, 최근에 파라다이스가 이제 기관의 매도세에 의해서 하락을 했다가 지금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면서 오늘도 2% 이상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60일선에서 우선 주가는 이제 지지가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수급 자체가 이제 좋아졌습니다. 수급이 이제 기관의 매도세로 인해서 그동안은 기관의 매도세가 꾸준하게 보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주춤을 하고 있고 외국인이 이제 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왜 콜을 하냐? 외국인이 왜 콜을 하냐면 중국인들이 동북아시아에서 그 외국인 카지노를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한국에 유일하게 있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 정부에서 허가를 안 내줬기 때문에 그렇게 중국인들이 외국인 카지노에 이제 출입을 못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제 그 일본이나 뭐 동북아시아 쪽에서 이제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한국에서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한국에서 카지노를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드로백 2분기 드로백도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인천점을 편입을 하게 되면서 파라다이스가 인천점을 편입을 하게 되면서 분기당 영업이익이 40에서 50억 원 이상은 이제 추가적으로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인천점 같은 경우, 파라다이스 인천점 같은 경우에는 파라다이스 그룹 내에서 두 번째로 그렇게 많은 수익을, 그러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내는 그 지점이기 때문에 그 이제 자회사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파라다이스 동사에 대한 이제 캐시카우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좀 나타낼 수 있는 게 파라다이스 영종도의 파라다이스 이제 보카 이제 보카 리조트를 이제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파라다이스 카지노는 이제 추가적으로 그 워커힐 카지노보다 3배 이상 큰 지점을 이제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중장기 성장 모멘텀도 부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인천 쪽에 있는 이제 파라다이스 카지노 매장에 대해서 이제 뭐 자회사 편입이 이제 상당히 그 부분이 좀 관심이 갑니다. 원래 옛날에는 그 인천에 올림포스 호텔이라고 했었고 국내에서 최초로 이제 예전에 이제 오너가 달랐었죠. 유하열 씨라고 우리 국내 최초의 카지노가 열렸던 좀 전통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호텔 자체를 이제 파라다이스에서 수년 전에 인수를 했고 거기 내 위치에 있는 카지노 업체에 대해서 이제 그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라다이스에 같이 얹히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가격대 어느 정도로 접근을 할까요? 예, 지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오늘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가로 이제 잡으셔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2,000원이고요. 목표가는 3만 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파라다이스 목표가 3만 원, 그리고 손절가 22,000원 잡아서 오늘 추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워낙 부동산 등 자산이 많은 그런 기업이기도 하니까요. 자산주로서의 접근도 괜찮아 보입니다. 장충동 쪽에 땅이 겁나게 많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지난주 포트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 우선 빅솔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많이 급락을 했는데요. 네. 자, 지금 보니까 현금 비중이 60%고요. 빅솔론과 휴비치가 각 20%씩 40%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수익을 보겠습니다. 지금 9% 마이너스 5.1%로 두 종목이 모두 좀 손실이 나 있긴 한데요. 역시 강한 자신감으로 보유 의견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자, 포트폴 AS 듣겠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빅솔론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금일장에서도 이제 밑꼬리 달고 강하게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빅솔론 추가적으로 저는 추가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단가를 좀 더 낮추는 방향으로 이제 좀 잡아드리고 있고요. 빅솔론이 최저점이 13,250원인데요. 이 부분까지 저는 내려올 때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췄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없이 이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회원님들한테 뭐 방송 시청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주가는 항상 거래량이 없을 때 사서 거래량이 있을 때 팔아라. 그래서 이제 지금 주가가 없을 때 이제 사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종목은 우선 단기적으로 2만 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3만 원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슈비츠도 오늘 하락에 대했던 부분은 이제 다시 다 돌려놓고 오늘 9%대 이상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유 의견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상승할 수 있다. 그동안에 고점 대비 상승했던 부분을 다시 돌린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빅솔론과 휴비츠 두 종목이 된 AS 했고요. 자 오늘 또 새로이 편입한 파라다이스까지 세 종목으로 포트폴리오가 채워졌습니다. 여러분께서 포트폴리오 운영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로즈스타클럽의 이경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내일장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